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를 떠올려 봅시다. 위대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 유럽은 암흑기라 불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천년에 가까운 침체 끝에 마침내 르네상스의 불꽃과 함께 고대의 지식이 부활하고 과학혁명을 거쳐 오늘날의 현대 문명으로 이어진다는 장엄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서사에는 거대하고 찬란한 한 시대가 통째로 빠져 있거나 기껏해야 고대 지식의 단순한 보관 창고 정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신학적 논쟁에 깊이 빠져 있던 바로 그 시기, 스페인 남부에서부터 북아프리카를 거쳐 페르시아와 인도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눈부신 지식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8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이어진 이슬람 황금기입니다. 당시 세계의 지적 중심지는 파리나 런던이 아닌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였습니다. 그곳의 지혜의 집이라는 도서관 겸 연구소는 전 세계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 인류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고 새로운 발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적 성취를 이루어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서구 중심의 역사관 속에서 이토록 중요했던 인류사의 한 장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 빛을 잃고 그림자 속에 가려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지식, 역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던 위대한 문명, 이슬람 황금기의 과학과 그 유산을 재조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시 이슬람 황금기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이슬람 황금기의 위대한 여정은 번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세기 바그다드의 칼리프들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지혜의 집을 중심으로 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철학, 유클리드의 기하학,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은 물론 페르시아의 문학과 인도의 수학, 심지어 중국의 기술까지 당시 존재했던 거의 모든 지식을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번역가나 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지식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했으며 서로 다른 문명의 지식을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식을 창조해내는 혁신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수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체계, 즉 아라비아 숫자는 본래 인도에서 유래했지만 이를 받아들여 체계화하고 전 세계로 전파한 것이 바로 이슬람의 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알콰리즘이라는 페르시아 수학자는 인도의 숫자 체계와 십진법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알-자브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미지수 x를 사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그의 이름 알콰리즘이에서 유래했으며 알제브라, 즉 대수학이라는 단어는 그의 책 제목 알-자브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학 분야의 발전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병원, 즉 비마리스타는 단순히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적인 진료과가 나뉘어 있고 의사를 양성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현대적인 종합병원의 원형이었습니다. 의학자 이븐 시나, 서구에서는 아비센나로 알려진 그는 의학정전이라는 백과사전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부터 당대 이슬람까지의 모든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후 600년 동안 유럽과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질병의 전염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격리를 통한 방역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외과 의사 알자라위는 수술용 메스, 겸자, 그리고 녹는 실인 캣것을 포함한 200여 가지의 외과 수술 도구를 발명했는데 그가 그린 도구의 모습은 오늘날의 수술 도구와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슬람 과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현대적인 과학적 방법론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븐 아라이탐, 서구에서는 아라젠으로 알려진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이래 세상은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와 사물을 본다는 방출설을 1000년 넘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븐 아라이탐은 암실 실험과 같은 정교한 실험을 통해 사물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의 렌즈를 통해 들어와 상을 맺는다는 현대 광학의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며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현대 과학의 핵심적인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업적은 훗날 로저 베이컨,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케플러와 같은 유럽 과학혁명의 선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칼리, 알코올 같은 단어들은 모두 아랍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또한 정교한 자동기계 장치와 물시계를 설계했던 천재 공학자 알자자리, 그리고 바그다드와 다마스쿠스에 세워진 천문대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오류를 수정하고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했던 수많은 천문학자들까지, 이슬람 황금기는 그야말로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지평을 넓혔던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찬란했던 역사는 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직접적인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이 서사 속에서 고대와 르네상스 사이의 1000년은 암흑기로 규정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슬람 문명이 고대의 지식을 단순히 보존한 것을 넘어 비판하고 발전시켜 유럽에 다시 전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럽 스스로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이 서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슬람 학자들의 역할은 독창적인 과학자가 아닌 고대의 지식을 잠시 보관했던 사서나 번역가의 역할로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정치적 갈등입니다. 십자군 전쟁과 오스만 제국의 팽창 등 기독교 유럽과 이슬람 세계는 수세기 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역사 속에서 유럽의 역사가들이 자신들의 적인 문명에게 지적인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전파 과정에서 그 출처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과학기술은 주로 스페인의 톨레도나 시칠리아에 세워진 번역학교들을 통해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븐 시나가 아비센나로, 이븐 루시드가 아베로에스로 바뀌는 것처럼 아랍 학자들의 이름은 라틴어식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원래 정체성은 점차 잊혔습니다. 유럽은 지식의 열매는 흡수했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한 나무의 뿌리는 점차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 황금기는 인류사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있던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지혜를 인류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실험과 관찰, 그리고 이성이라는 새로운 벽돌을 쌓아 올려 훗날 유럽의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한 필수적인 달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유럽 르네상스의 가치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의 지성사가 특정 민족이나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시켜온 거대한 협력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횃불은 한 명의 주자가 독점하여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단선적인 계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장작을 들고와 함께 불을 지피며 그 불꽃을 더 크고 밝게 만들어가는 거대한 모닥불과도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식, 역사가 숨긴 빛, 이슬람 황금기 편이었습니다.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더 많은 지식을 만나보세요.